스티브 맥커리의 카메라 시작합니다. 90년대 매그넘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스티브 맥커리처럼 찍고 돈은 마틴 파처럼 벌어라고요. 살가도 이후 두 사람 모두 매그넘에서 잘나간 사진가들이었는데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도 많았지만 차이점도 아주 많았습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 강력한 컬러 사진을 구사했고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는 것과 여기에 매그넘의 주수입원이었다는 점이죠. 또 차이점이라면 마틴파는 아트 지향적이고 스티브 맥커리는 피처 지향적이고 또한 마틴파가 도시 중심인데 반하여 스티브 맥커리는 오지 중심이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역시 마틴파가 사회와 문화 이슈를 지향한 반면에 스티브 맥커리는 전쟁과 재난 이슈를 지향했다는 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예술사진 부분과 피처사진 부분에서 2010년대까지 매그넘의 존재와 매그넘의 방향성을 선도한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스티브 맥커리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진가입니다. 대부분 포토저널리스트로 알고 있지만 단순한 보도사진가가 아닙니다. 뉴스사진, 기록사진, 탐사사진, 잡지사진, 생태사진, 환경사진, 동물사진까지 다루지 않은 영역이 없고 관심을 보이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했죠. 때문에 매그넘의 여느 사진가와 다른 강점과 약점이 분명했던 사진가였습니다. 스티브 맥커리의 큰 강점은 어떤 분야이건 간에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이었고 가장 큰 약점은 이것이 스티브 맥커리 사진이다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스티브 맥커리는 사진 잘 찍는 사진가로 말해줬던 반면에 마틴파는 사진 잘하는 사진작가로 말해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진들처럼 스티브 맥커리는 정말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스티브 맥커리는 1950년 필라델피아 태생입니다. 대학 때 학교신문사에 관여하면서 취재사진에 관심을 가집니다. 졸업 후 파키스탄을 여행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는데 운명적으로 국경마을에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촬영하면서 이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깨닫습니다. 스티브 맥커리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사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85년 6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 아프간 소녀입니다. 푸른 눈의 소녀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강력한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스티브 맥커리가 유명세를 탑니다. 스티브 맥커리의 평생 시그니처가 되었던 아프간 소녀는 1984년 12월 파키스탄 국경마을 난민촌에서 찍은 사진이죠. 이 사진을 시작으로 스티브 맥커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비롯 뉴욕타임즈, 파리마치에 사진을 기고하고 마침내 1986년 열망했던 매그넘 사진가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는 지구촌 거의 모든 재난 및 재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란 이락 전쟁, 레바논 내전, 캄보디아 내전, 걸프전, 아프간 내전까지.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문제였고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진 지역은 중동, 근동,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 유명한 아프간 소녀입니다. 스티브 맥커리의 영원한 시그니처 사진이죠. 이제 보실 사진이 제가 미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포트레이트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런저런 재난, 재해, 그리고 구호의 사진들이 있지만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스티브 맥커리의 35년 사진 인생을 대표하는 사진이라면 중동, 근동, 아시아에서 찍은 바로 이 사진들. 삶의 시간들과 소소한 초상들이라고 봅니다.
이 사진들은 잘 찍었다를 넘어서 내면을 투영하는 명작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진가인지를 알게 하는 사진들이죠. 천천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스티브 맥커리의 카메라는 절대적으로 니콘입니다. 말년에 라이카와 연기되면서 라이카를 사용하지만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오로지 니콘을 애용한 니콘파였습니다. 또한 스티브 맥커리는 200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손에 넣지만 30년 동안 코다크롬을 사용한 대단한 코다크롬파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맥커리 하면 니콘, 코다크롬,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죠. 전세계 많은 사진인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눈여겨본 것도 매력적이면서도 강렬한 컬러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코다크롬을 아는 사진가라면 대번에 알아챌 정도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유난히 코다크롬 색깔을 선호한 잡지였습니다. 스티브 맥커리가 만든 전통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코닥이 코다크롬 생산 중단을 선언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고 필름을 몽땅 스티브 맥커리에게 준 사실이 유명했죠. 스티브 맥커리는 2010년 이후 니콘 디지털을 본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의 디지털 사진으로의 전향은 논란도 따랐습니다. 대중들에게 스티브 맥커리의 사진이 워낙 강렬한 원색으로 각인되어 그가 포토숍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다크롬은 발색 과정에서 강렬한 원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디지털 사진에서 얻기 위해서는 포토숍은 필수였죠. 그래서 스티브 맥커리의 지나친 포토숍 활용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인위적인 포토숍 컬러를 추구한다는 것이었죠. 색깔은 저마다 호불호가 분명해서 스티브 맥커리의 컬러를 아주 선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매그넘 컬러는 마틴파와 스티브 맥커리였습니다. 마틴파는 처음부터 예술 지향적 사진가인데 반해 스티브 맥커리는 처음부터 피처 중심의 다큐멘터리 사진가였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다큐멘터리와 예술 사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2010년대에 들어서 매그넘 사진가들에게 큰 고민이 찾아옵니다. 끝까지 순수 다큐멘터리 사진을 고집하고 또 지향할지, 디지털 시대의 예술성을 추가하여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지향할지 갈등하죠.
그러니까 마틴 파에게는 없는 고민이 스티브 맥커리에게 찾아옵니다. 결국 스티브 맥커리도 이제 예술성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한동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느덧 조용한 것을 보면 시대의 대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예술 다큐멘터리라는 말이 꽤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게 한 인물이 마틴 파와 스티브 맥커리였습니다. 마틴 파의 사진이 예술작품으로 전시장 벽에 내걸린 것은 90년대 후반입니다만 그러나 스티브 맥커리 사진이 예술사진으로 전시장 벽에 걸린 때는 2000년대 중반이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의 대구 사진 비엔날레였습니다. 2006년 첫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대성공을 거두고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스티브 맥커리의 사진이 큰 역할을 합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스티브 맥커리의 전시가 대구에서 열린다는 홍보 전략도 좋았고 또 강렬한 스티브 맥커리 원색 사진이 관객의 눈을 사로잡아 당시 사진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관객들을 몰고 왔기에 오늘의 대구 비엔날레가 국가 예산을 받아 뿌리를 내릴 수 있었죠. 스티브 맥커리는 한국과 인연이 많은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2006년 이후로 지속적인 방문과 전시가 뒤따랐습니다. 2008년에 매그넘이 찍은 한국, 2010년에 진실의 순간, 2012년에는 내한하여 예술의 전당에서 대대적인 강연까지 했습니다. 사진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 스티브 맥커리의 인기는 여전했지만 그러나 사진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위대한 다큐멘터리 사진가 도로시아 랭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를 유명하게 만들고 그의 돈벌이가 되도록 만든 아프간 소녀 사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영국 BBC 방송이 아프간 소녀 사바트 굴라를 추적한 결과 아직도 파키스탄 난민촌에 사는 것을 보도하여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12살 난민 소녀를 찍은 스티브 맥커리는 유명해지고 돈도 벌었는데 정작 사진에 찍힌 난민 소녀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에 도덕성 논란이 야기되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맥커리로서는 2002년 17년 만에 소녀를 찾아서 응분의 보상을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소녀의 삶을 보장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2017년) 이후 스티브 맥커리는 현장 최전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책임감과 사명감은 충분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는 보도사진가로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얽매이고 싶지 않다. 예술성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전념할 것이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순수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남아주길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스티브 맥커리는 2019년에 동물 사진집을 타산해서 출간합니다. 마틴파처럼 예술사진으로 전시장에 걸린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그간 소홀히 했던 사진집 출간에 몰두하려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나이 75세, 남은 사진 인생을 사진집 제작과 전시에 집중하고 특별한 프로젝트만 수행하면서 살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티브 맥커리의 35년 사진들을 일별했듯이 그는 정말 사진을 잘 찍었던 매그넘 대표 선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매그넘 사진가 중에서 살가도 이후 사진을 가장 잘 찍었던 사람이 스티브 맥커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맥커리의 시간의 초상 보시겠습니다. 1985년 6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입니다. 언급했다시피 스티브 맥커리는 니콘 애호자였습니다. 스티브 맥커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가 니콘 디지털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때는 2010년이었습니다. 스티브 맥커리가 라이카와 손을 잡은 것은 2015년입니다. 니콘 말고도 라이카를 쓴 적이 있었지만 라이카 디지털이 간편해졌으므로 마다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니콘보다 신뢰감을 준 카메라는 없다고 했을 만큼 그가 니콘 디지털 카메라를 선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스티브 맥커리의 카메라였습니다.